나에게 일어난 일은 대부분 나에게 책임이 있다. 고든 리빈스턴 지엄 노해숙 옮김.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도 구해내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이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스스로에게 납득시키고 듣는 사람도 수긍이 가게 하려면 앞뒤 연결이 불분명한 이야기들을 적당히 짜맞춰 이어붙여야 하는 데다 말하는 당시의 상황이나 기분에 영향을 받아 과거의 사건들을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릴 적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지금의 자신과 연결시키려 애쓰는 모습에 새삼 놀라곤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현재와 과거를 끊임없이 연결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무릇 우리가 지금 어떤 실패를 겪는다면 과거에 그 원인이 될 만한 실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과거의 실수를 되돌아보고 반성함으로써 차후에는 어리석은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만일 과거를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실패의 아픔을 맛보게 될 공산이 커집니다. 그래서 불행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심리치료에 들어갈 때는 우선 그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원인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내담자가 풀어놓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난날 그가 겪은 사건 외에도 그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은 심리적 장애를 앓기 쉽습니다. 늘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꺼려하고 자신이나 타인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과거에 받은 상처가 무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찾아내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학대를 당하거나 심리적 상처를 입고서도 온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사람들의 그런 어둡고 상처받은 이야기에 동정적으로 귀를 기울이면서 아무리 가혹한 경험도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과도하게 과거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것을 두고 과거의 사람들, 특히 부모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문제를 일으키고 꼬이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감정입니다. 결국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적잖은 용기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변화하지 않는 삶을 다시 변화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모든 심리치료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불평만 하고 있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리치료를 하는 중에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에 화면 보기로 띄워놓고 은근슬쩍 내담자들이 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의지가 깃들어 있음을 암시하는 문구입니다. 또한 과거의 상처에 매달려 있지 말고 자기 삶의 변화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심리치료를 하면서 직접적인 조언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겸손해서도 아니고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생각해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저는 내담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들 스스로 문제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의 불행을 과거의 탓으로만 돌리려는 시도가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불행 뒤에 숨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심리적 요인을 깨닫게 함으로써 스스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훈련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병원에서 처방을 받듯이 문제를 해결해 줄 효과적인 지침을 얻기 위해 저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우울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신속한 해결책을 기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 대부분은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실패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지루해하고 버거워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누구를 들어야 합니다. 결국 심리치료사는 외줄타기를 하듯 조심스럽게 상담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는 동안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 가족이나 지인들의 죽음, 이별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그 원인을 일단 자신과 관계없는 외부의 힘이나 사람들 탓으로 돌리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심리치료사는 이런 식의 부정적인 태도로부터 사람들을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내담자들은 이러한 노력을 자신을 나무라고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므로 심리치료사와 내담자 사이에는 굳건한 신뢰관계가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담자가 심리치료사를 자기 편으로 믿고 따를 수 있어야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심리치료가 제대로 진행되면 내담자는 불행의 진짜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아내 고백하고 자기 불행의 오랜 원인이라 믿어온 부모와의 잘못된 관계로부터 풀려나와 심리적으로 성숙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낄 수 있는 지혜를 심리치료사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무릇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치료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잘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심리치료사의 인생 경험과 편견 그리고 변화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 상담 과정에서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종종 두 사람의 만남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훌륭한 심리치료사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은 훌륭한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조건과 같습니다. 변화를 재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내담자의 입장에 온전히 자신의 마음을 쏟는 자상한 배려심, 무비판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태도, 그리고 인간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심리치료사라 해도 내담자에 따라 좀 더 상담을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거칠고 말썽 부리는 자식과 얌전하고 착한 자식에게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좀 더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들은 갑자기 외국에서 일하게 되면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나라 말을 할 줄 안다고 해도 말과 결합되는 문화적인 관습이나 인식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충분한 교감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나라의 수도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잘 상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심리치료사가 있다면 그는 오만에 빠진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면 저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지 또는 마음에 들게 될 것인지를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만일 이야기를 듣는 게 몹시 지루하거나 화가 난다면 저는 정중하게 다른 의사를 찾아가 보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내담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상담을 제대로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중에도 내담자를 위해 끌어올리던 제 안의 에너지와 희망이 줄어들면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면 상담을 중단합니다. 그 밖에도 제 부모, 저를 괴롭혔던 어떤 사람 혹은 사춘기에 실연의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를 생생하게 떠오르게 만드는 내담자와의 상담도 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게에만 집착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초조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계속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것은 아무리 그가 동정을 받을 만하다고 해도 잘못된 친절입니다. 저는 내담자들이 뭔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계속 상담하는 것은 피차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너무 손쉽게 현재의 문제를 과거 탓으로 돌리곤 한다. 어쩌면 그 말은 사실일지 모르나 과거를 핑계로 현재를 바꾸지 않으려는 것일 수도 있다.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찾아내 치유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 상처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된다. 용감하게 맞서서 이겨내고 벗어나야 한다. 영원히 상처에 붙들려 제자리에 머물 수는 없지 않은가.